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윤통이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저들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말로는 기각이라 하면서 기각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건 그때 가서 말할 것이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겉으로 탄핵 반대지 실제 국민의힘은 아마 99%가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막겠다고 생각해야 막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탄핵 반대만 외친다고 막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형 집회에 쫓아다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세력화를 위해서 그래서 대형 집회에 쫓아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시원찮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명태균과 관련해서 몇 번을 만났냐, 돈이 전달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시끄러운 자가 2명이 있어요. 자, 아마 민주당은 이 카드를 들고 계속 휘두를 겁니다. 그 2명은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3사람 가운데 2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유력한 3명은요,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사기 탄핵이라는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초장부터 탄핵 찬성을 말한 이들은 확신범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탄핵이 얼마나 사기적이고 위법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민주당의 논리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한 자신들의 가벼움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도 뭐 할 건데 이들이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아닙니까? 유승민은 원해지만 시종일관 탄핵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한동훈과 가까운 김상욱이가 갈수록 가관인데 이자는 벌써 이재명이한테 줄 서서 아마 국민의힘에 당적만 남겨놓고 국민의힘을 박살내는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사기를 빼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욱이가요, 탄핵이 기각되면 그 윤통이 살아서 오면 나라가 망한다. 제2시리아처럼 내전이 일어날 거다. 기각되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질 거다. 이거는 촛불 개딸들을 말하죠. 준정시 상태라고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도가 하도 넘으니까 친한동훈계에서도 김상욱이를 까딱하다가는 여권에 경선을 해야 될 한동훈이한테 치명타가 될까봐 아웃을 시켜서 전련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사람은 지저분한 행적도 없고 탄핵에 반대했고 맞는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외골수로 알려져서 확장성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의 최소 6, 또 최대 8가지 돼 보이는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이 당선 가능성이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느냐? 그들은요, 전부 치명적인 험결 상황이나 명분상의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가 하나 국민의힘 경선에 승리해서 대선에 나간다 하더라도 아마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판을 깨고 독자로 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이재명이라는 저렇게 흠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흠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험결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탄핵 이후에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이후에 기세를 따서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부분을 이들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보수에서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보수지만은 국민의힘을 민주당만큼이나 싫어합니다.
솔직히 저쪽에서 후보가 나온다면 내 스스로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흠결사항은요, 이번에 탄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요, 계엄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다소 느닷없이 보이고요, 좀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루나 이틀쯤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계엄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건데 왜 저거를 하게 됐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더 나아가서 대통령 부부가 뭐 재벌로부터 뭐 엄청난 돈을 받았다든지 엄청난 이권을 기득권들에게 줬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범죄 행위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최 목사 사건, 맹태균 사건, 더 나아가서 양평 고속도로 옛날 도이치모터스 이런 걸 가지고 집요하게 때려왔습니다. 또 다소 잘못 처신한 바 있는 김건희 문제를 굉장히 부각시켰어요. 근데 김건희가 전화를 가지고 뭐 공천이나 이런 거를 논의했다 칩시다. 그것이 탄핵 사유입니까? 적어도 탄핵 사유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탄핵에 관련되는 내용이 그야말로 퇴임 이후에 법인을 만들려고 한 거, 또 최순실과 정유라와 관계되는 대기업의 지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나중에는 그런 것들 중에 상당히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비리를 가지고 그래서 탄핵을 몰아한 건 맞지요. 단지 보기 싫다, 재수 없다, 그리고 무슨 월권을 한 것 같아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밀어붙였고, 애꿎은 29번의 탄핵을 실시했고 국가 내년 예산을 마비시켜서 지금 올해부터 화장실도 못 가는 법무부 관련 부서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국회의 입법 독재,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걸 가지고 악법을 밀어붙이고 별짓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탄핵을 시도했다면 그 탄핵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을 의총을 통해서 확정짓고,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라 하고 안 떠나면 출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김상욱이가 오늘도 저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오세훈이 같은 거는 탄핵 초장부터 탄핵 찬성을 말했어요. 안철수는 아예 탄핵 찬성 투표를 하러 들어갔고, 한동훈이도 투표를 하러 들어갔고, 사실상 한동훈 일파가 탄핵을 갖다가 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그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면 그야말로 이 나라나 대통령의 복귀를 생각해서 싸운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잡혀가는 날 관저 앞에 몇 명 나가고, 그 다음에 집회에 와서 몇 명 이야기하고, 이런 거 외에 작심하고 모든 당의 총력을 기해서 지금 드러난 탄핵의 여러 가지 공작 회유 의혹이나 더 나아가서 탄핵의 부실 요인을 국회에서 맞짱 뜨고 제대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하는 척만 하고 그랬을 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도요,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가처분이 왜 빨리 결정 안 되느냐, 왜 탄핵 심판을 저렇게 오래 끌거냐고 따진 자가 없어요. 별로. 자기들이 내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실체가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이라는 것은 최소한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모인 집단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 가치를 지키는 부분에 동의한 자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이재명이 친북이고 그리고 부패 좌파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을 일극체제로 떠받들면서 그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가 처해 있는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지속된 탄핵, 그리고 악법 통과, 그리고 예산 무더기 삭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공분하고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맞싸우는 그런 자세를 이 탄핵 과정에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저것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는 집단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 국회의원만 되면 되지 나라가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 집단이다.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의 문제는요,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질까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친북 부패 세력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의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굴러온 안보, 경제 시스템이 다 뒤바뀌고 있는 대혼란의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들을 지적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 당이요, 완전 소수 기득권 상류층을 위한 눈펜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이 했던 주요 정책들을 보면요, 외노자를 대거 수입한다,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전부 그런 짓거리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서민 보수예요. 서민 보수는 길바닥에서 싸우는데 저 귀족 정당은요,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당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도토리들끼리 싸우면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 이재명 패거리가 던지는 폭탄을 맞고 하나씩 제거되어 가면서 아주 행편없는 격차로 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이번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고 국민의힘 넘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제3의 후보를 윤 대통령의 추천으로 국민 후보로 우리가 다 동의하고 그 사람을 미는 쪽의 역할을 해야 될 거다. 저그들 내부에서 지금 후보 내어서 그걸 당선시켜 보겠다는 거는요, 그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보수에서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나가면 안 찍겠다. 그래서 아마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겁니다.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당신들은요, 조기 대선부터 스스로 포기하고 밖에서 제3의 후보를 윤 대통령과 상의해서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